왜냐면 이게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법률이라는 상위법에 네. 위반되잖아요. 효력이 없다. 무효화된다. 효력이 없다. 네. 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노무상식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나운서 조노을입니다. 네, 오늘은 방정환 아니시고요. 방성환 노무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짧게 미리 네. 자기소개를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방정환 소파 어린이날 만드신 네. 우리 형님이세요? 저기 소파 방정환인데 네. 저는 그래서 의자 방정환이라고 가끔 얘기도 합니다. 네. 요 카메라 보고 한번 네.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야탑에서 방성환 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방성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상공인분들하고 간단한 노무 상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좋은 상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게 근로계약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근로계약서라는 네. 게 대체 뭔가요? 근로계약서는 네. 집 살 때 뭐부터 하세요? 계약서부터 써야죠. 그렇죠. 계약서 쓰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계약서 쓰듯이 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원을 채용하면 직원에 대한 근로 조건하고 임금을 주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서면화하는 거죠. 아. 근로 뭐 휴식 시간이라든가 몇 네.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어디서 일하고 그다음에 임금을 줄 때 뭐 기본급이 얼마고 연장수당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구성해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를 근로계약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필수적인 사항인데 많이들 안 쓰세요. 그래서 이런 촬영을 하는 것도 그런 근로계약서를 좀 왜 써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소상공인 분들이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해 되셨어요? 네. 네, 너무 쉽게 이해가 됐어요. 네. 집을 살 때 계약서를 쓰듯이 네. 근로계약서도 반드시 써야 하는 거였다라는 그렇죠. 걸 네, 우리 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또 두 번째로 궁금해하는 건 아마 퇴직금 그렇죠. 부분이 아닐까 네, 싶어요. 네, 네.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네. 또 나는 퇴직금을 어떻게 정산을 받아야 하는지 두 쪽 다 궁금할 것 같거든요. 궁금하세요? 네, 저 너무 알려드릴게요.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퇴직금이 제도가 바뀌어서 이전에는 이제 직원이 5명 이상일 때만 네. 퇴직금이 발생했어요. 근데 2010년도부터는 네. 전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는 거고 한 가지 요건이 이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는 하셔야 되고요. 네.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착각하시는 게 이게 뭐 알바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적용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프리랜서는 물론 적용이 안 돼요. 근데 알바나 이거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시면은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1년 근무하시면 한 달 정도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주셔야 되고 요즘에는 그래서 퇴직연금이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문제 많이 되고 있죠? 네, 최저시급. 그렇죠. 최저임금 뭔지 아세요? 그렇죠. 1시간 동안에 이제 네. 최저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받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금액일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1시간당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줘라. 그러니까 올해는 8,350원이고요. 네. 내년에 얼마일까요? 8,650원이고. 땡. 8,590원이에요. 8,590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8월 달에 네. 이제 결정이 돼서 오.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적용이 돼요. 근데 내년에 최저시급이 이미 8월 달에 결정이 그렇습니다. 네,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은 1년간 적용이 되는데 최저임금에서 좀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네. 이렇게 두 분이 근로자하고 사업주가 네. 우리는 그냥 8,000원에 하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네. 이게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최저시급이라는 법에 어긋나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법률이라는 상위법에 네. 위반되잖아요. 그 밑에 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에 맺었더라도 네. 이 법 적용 상위법에 위반하기 때문에 이 상위법이 이 근로 그 최저임금 계약을 무효화시켜요. 그리고 이 상위법이 그 자리로 똥똥똥똥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000원을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올해 8,350원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무효화시키고 그런 효력이 있어요. 아무리 이제 저희 사장님들과의 계약서 상에서 네. 그 임금을 최저임금 아래로 내린다고 해도 네. 그거는 절대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효력이 것도, 없다. 효력이 무효화된다. 없다라고 네,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또 5인 이상 사업장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게 최저시급을 맞춰주겠다. 네, 네. 그런데 야간에 근무했을 경우에 혹은 내가 근로계약서 상에서 뭐 6시간 근무인데 8시간 동안 연장 근무, 뭐 초과 근무를 했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이제 임금을 책정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나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개념부터 말씀드릴게요. 연장 근로라는 거는 하루로 치면은 8시간을 넘는 걸 연장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일주일로 치면은 40시간.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을 경우에 연장 근로라고 하고요. 네. 그 통상 시급의 50%를 가산해 주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그 시간대에 근무하면 그걸 야간 근로라고 하고 똑같이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휴일 수당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요일에 근무하거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거나 어떤 뭐 관공서의 휴일을 약정해서 휴일을 했을 때 그날 근무하면 휴일에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50%를 가산해 주게 돼 있는데 이 규정의 가산임금 규정은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돼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처럼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50% 가산되는 규정은 적용이 안 돼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는 연 단위로 발생하는 게 있고 옛날에 월차 개념이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을 개근했을 경우에 매달 하나의 연월차, 그러니까 월차가 발생을 하는 거죠. 쭉 발생을 해 나가다가 해야만 월차는 거예요? 개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쭉 발생하다 1년을 이제 1년에 80% 이상을 출근하잖아요. 네. 그럼 출근했을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제도가 중요하게 바뀐 게 있어요. 연차에서는. 일단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이게 해당 규정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2017년 5월 30일부터는 규정이 개정돼서 아까 월차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 11개 발생한 거를 포함해서 15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은 월차 11개도 발생하고 연차 15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26개가 발생하는 거죠. 26일 정도를 쉴 수 있다는. 그렇죠. 그 전에 2017년 5월 30일 이후 이전에는 그전에는 월차가 연차에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11개 발생이 포함되니까 15개만 발생했거든요. 이제 각각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딱 되는 시점에 개근했거나 80% 출근을 했으면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차는 중요한 게 사용을 1년 동안 할 수 있어요. 연차 발생한 사용. 그럼 1년 동안 발생하는데 사용하지 못했어요. 못 어떻게 사용하는 될까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못 사용하면 그거는 자동으로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내년으로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연차 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되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연차 사용 촉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그 사업주가 연차를 사용하세요. 남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사용을 촉진한 거죠. 촉진했는데 사용하지 않았으면 다른 거는 연차 아까 수당으로 전환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소멸해버려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걸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고 하고요. 연차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사실 보험 제도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4대 보험이라는 걸 이제 가입을 네.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 보험이 다 적용이 되는 그렇습니다. 곳들이 굉장히 네, 많기 네,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소상공인분들이 어떤 것들을 조금 유의해야 될까요? 4대 보험이란 이제 산재보험, 고용보험, 네.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산재보험은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나 뭐 근로 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이 네. 전 사업장에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네. 가입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고용보험이나 건강연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주 15시간, 그다음에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또 건강연금은 주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인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점점 더 보험 사각지대라고 그래서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있고요. 보험 혜택도 더 넓혀주고 있어요. 그럼 보험에 대한 가입을 했으면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 부담을 합니다. 고용보험은 5.5 대 4.5 정도의 비율로 네.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5.5 네. 부담하고요. 건강하고 국민연금은 5대 5 비율로 5대5, 예, 그렇죠. 그렇게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사업장을 축소한다거나 네. 뭐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만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슬퍼요? 할 경우가 있죠. 네, 네,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일단 해고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통보해야 되는 해고 예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예고하지 않으면 금전적인 보상으로 그 30일치 해고 수당을 주는 해고 예고 부분이 있고 해고당하면 억울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고가 나는 부당하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 네. 해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해고 예고를 하는 대상자는 법이 올해 1월 15일부터 바뀌어서 3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의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돼요. 해고 사유와 일시를. 네. 그래서 통보하지 않으면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치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3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이 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내가 해고가 너무 억울해요. 너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갑자기 해고를 시켜서 나오지 말라고. 네. 그랬을 때는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까 연차나 가산수당처럼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만 해당이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내가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사장님은 소상공인분들도 그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내가 네. 해고가 정당하다 그러려면 그렇죠. 첫 번째 서면으로 사유와 일시를 쓴 서면으로 그거를 입증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해고 사유를 줘야 되고 두 번째가 그 사유가 있어야 돼. 어떤 직무상이라든가 형태상 뭐 잘못을 했다든가 네. 일을 못한다든가 네. 이런 해고에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유를 근거를 들어야 하나요? 그렇지. 그거 입증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그 입증을 이 사업주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에 실업급여 혜택이 될 때 그 네. 사유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라고 그러는데 네. 좀 사직서가 있으면 그걸 입증하기도 좋고 나중에 해고냐 아니냐 공고사직이냐 이런 문제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꼭 나가실 땐 사직서를 쓰고 부득이하게 해고시킬 때는 네. 아까 얘기하는 해고 서면으로 하시고 30일 전에 통보하시고 이렇게 하면 해고에 대한 거는 많이 예방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많은 걸 알았어요?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근로계약서를 직접 써서 주는 소상공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프리랜서이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사장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노무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